교수님도 모시고 어떻든 어제 마무리하셨죠? 국제 그 세미나하고 일주일 장장에 긴 행사 진행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권 입법 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전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추구권 입법 발제를 우리 화단계에서도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이 또 되고 하면은 우리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복지부터 시작해서 미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승훈 관장님이 쓰시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전 세계 청소년 철학 교육학 부회장님이시고 전아세아 청소년 철학 교육학의 회장님이셔. 경상도 명인 교수 박진환 교수님을 모시고 예술을 통한 상생의 시대를 열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야, 담론이 좋습니다. 자, 예술을 통한 상생의 시대를 열자.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 국제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세계적 이해가 돼서 여러 가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국의 예술 문화 이쪽이 세계적인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예술 문화계에서 이 주도적 역할을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목을 예술을 통한 상생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세계 문화계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화두를 가지고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립 갈등 요 전에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죠. 네, 오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박진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어쩌면 지금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는 어떤 시점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있지 않습니까? 참 모시고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한류 부분들이 이렇게 막 조금씩 나올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또 피겨를 통해 가지고 또 한류가 일어날 때 어쩌면 문화 담론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면서 앞으로 한국 문화가 정말 세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문화를 멀티컬처로 보시면서 이 멀티컬처 안에서 한국 문화가 과연 어떻게 또 진행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제자분들하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통해서 담론을 만들어내셨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문화가 앞으로 이제 더 크게 대두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 이제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립 또는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상생을 위한 창조적 대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하던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 문화 간, 인종 간 또는 지역 간 간의 갈등이 좀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비롯해서 종교 간에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상생의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술 분야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볼 때 이것이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이 미학이라고 한다면 이거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시 예술계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활미학이라고 할까 또는 요즘에 신체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서 예술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생활 미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삶으로서 예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데 그런 인정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내 입장이 상대방은 다르다고 해서 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또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증오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서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력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감성을 다루는 학문이 그 미학이라고 정의한 바움가르텐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성을 치료하고 감성을 어떤 감성 간의 그 어떤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예술. 그래서 대화가 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상생의 대화라고 해서 이제 요즘 그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수 있는 책이 또 세계적으로 우리 그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가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 그 감성으로 이 대립하고 있는 증오와 이런 무관심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이냐 예술적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이것을 이제 국가 우리 사회 또는 그 국제 간의 어떤 협력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예술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적잖게 화두가 됐던 게 치유의 시대라는 화두가 있었어요. 힐링이 있었고 치유의 시대를 급반전하는 이런 일을 바꿔왔는데 코로나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게 컨센서스가 없거나 서로와 서로의 상대방의 관계가 없으니 불특정다수로 자멸하는 꼴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견지에서 보면 교수님이 보는 건 담론입니다. 그 철학적 태자가 없이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접근 방식이? 네, 그래서 지금 그 미학이 여러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감성 치유에 관한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감성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임말이 감성이고 아마 균형적 감성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도 균형 있는 감성을 또 감각을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 미학과 연동되는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술이라는 거는 또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조화, 하모니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작품이 하나가 완료가 되거나 완성되는데, 그래서 미학에서는 균형 감각을 제일 찾는 거를 뭐 중요시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그래서 이 감각도 균형 있는 감각 쪽으로. 근데 참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게 됐어요, 말씀 중에.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이 창조적 대화론에서 감성 부분을 참 중요시 여기게 됐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예전에 서양적 사고라든가 이 부분이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이성적 사고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에서 가장 이 지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는 이 지식론에서 이 이성주의에서 지금 감성주의를 받아들인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감성은 우리 동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서양에서 이 그 크리티컬 싱킹 자체에서 아마 케어링 싱킹, 이 배려적 사고 부분은 감성에 속하는 건데, 이 부분의 영역이 이제 많이 자리 잡아서 동양적 감성도 이제 세계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이 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감성 문제는 동양이 아주 그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뭘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수준 낮은 것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취급받아 왔는데, 이제 그 정확히 보셨는데 앞으로 시대는 감성의 시대다. 지식의 중심권에 또 미학의 시대다. 이렇게 그 철학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윤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최근의 추세는 이제 논리학, 이제 진선미로 따지는 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는 제일 밑에 오지 않습니까? 네. 진선미 이렇게 보죠. 근데 요즘 역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전됐어요? 미, 선진 이렇게 갔어요. 미가 우선이다. 그래서 윤리학의 모학문이 미학이다. 이런 이제 그 담론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는 저 미국의 철학자인 샌더스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주장한 건데, 이게 묻혀가지고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21세기의 화두는 역시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고, 이 미학이 정말 논리학 대신에 미학이 윤리학의 모학문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아시아 지역 회장을 하면서 세계학회에 있을 때마다 그걸 강조했고, 근데 그 맥혀들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작년에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 2019년 아니 작년이군요. 그 북경에서 세계학회가 열렸었는데, 이 완전히 그 아시아적 가치인 감정, 높게 평가. 이것이 높이 평가됐어요. 그래서 감정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감정적인 걸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예술 분야인데, 이제 예술 동양의 예술이 다시 주목받고, 또 감정 부분이 주목받고, 감정에 대한 아까 말한 치유, 또 사실 그 인격을 완성하는 것도 동양에서는 이 감정의 완성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7가지 감정이 다 우리 그 도덕 윤리를 이루는 근본적인 것이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이 워낙 어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합리적 인간관 대신에 이제 감성적 인간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동양의 사상, 이것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슈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신체 미학이라는 미학 중에서 요즘에 소마 에스테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미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신체 미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몸부터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바로 우리가 수신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몸을 닦아야만 뭔가 치국평창을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수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수신을 제대로 할 때 감정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의 대화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같이 오늘도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이거 끝나면 제가 가야 되는데요. 그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도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우리가 동양서양의 철학적 그 분점이 직관이냐, 그렇죠? 그 정반합의 합리냐, 이게 큰 틀에. 근데 사실은 문화사적이나 미학적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감성이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역시 동양 철학에서의 기본이 더 자양이 높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교수님 분석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철학사들도 뭐 다시 고전으로 좀 회귀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예전 고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또 깊이 있게 그걸 다루면서 이제 존재론 부분에서 인간 순수 영역에 관한 얘기들을 철학적인 처음에 다루는 시작돼서 현대에 오다가 다시 이제 문제 해법을 위해서 그 감성이 다시 대두되지 않나. 그 서양 철학의 그 단편적인 예가 우리는 이제 존경하고 있는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는 아주를 쳤습니다. 직관론적 철학적 서술에서 역사 이 사학의 큰 줄기 중에 이제 훗날 약간의 증명이 되는 거죠. 운명은 뭐 동쪽에 서쪽으로 간다. 너 증명해라. 증명이 안 되니 학생들이 거부했어요. 그만큼 이 직관, 이 존 듀이가 내가 예전에 살펴본, 난 이제 생소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옛날 책을 읽은 기억이 나네. 어떻든 이 직관론자를 우리가 아류를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몇 단계를 넘어서서 몇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이 동양 철학이 갖고 있는 동양의 근본적인 사상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제가 상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 중간 좀 단락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상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시대 앞으로 도래될 부분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감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걸 새로운 어떤 지식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제 문화 자체가 또 멀티컬처이면서 문화다원주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꼽혀야 되는 게 이제 다문화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에 관한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 그랬을 때 감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문화 얘기는 깊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베이스에 이 문화다원주의라든가 또 성숙한 상대주의라든가 또 그래서 꼽혀야 될 다문화를 꼽힌다는 꼽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성이 그 속에 깔려서 감성이 이제 앞으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니다. 일반인들의 신체 미학이라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일단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감성적 접근은 문화 간, 인종 간,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성적 접근을 통한 소통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체 미학이란 무엇인가?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지구촌 전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국 이 지금 신체 미학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도하는 학자가 바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서양 철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양 사람들이 먼저 보고 있다 이런 건데 그 이제 대학의 연장선상에 보면은 아까 상생이라는 말과 이 신체미학과 연결이 되는데 그 중용편에 보면은 천명주의 성 하늘이부터 부여받은 것이 우리 본성이다. 근데 그 솔성주의도 그 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바로 그 수도지교 해가지고 도를 딱 꺼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말. 근데 우리말에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익인간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 교육법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익인간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여기 맨 밑에 교가 나오지만 맨 그 위에는 천명지위 성이라는 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성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마음신변의 날생자인데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살생자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살생으로도 있지만 내가 산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살아간다 하는 자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타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남을 살린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게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너무 이 세계가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남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남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모든 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교육, 그래서 중국의 학자가 철학을 어떻게 풀었냐면 솔성교육이다. 교육이 뭐냐? 솔성교육이다. 이렇게 솔 따르는 솔자, 성을 따르는 그게 교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한문을 그런 중사람들이 되게 중용이나 고전에 대해서 좀 무식하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그분은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솔성 교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뭐 홍익인간 교육이다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홍익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신교육이고 수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예술만한 게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 입각해서 교육을 생각한다면은 감성 교육이고 감성 교육은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의 치유 뭐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되는 교육이라는 것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돼야 소통도 되고, 그렇죠. 무슨 남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지. 뭐 남에 대해서 나만 살겠다 그러고 남을 적대시하고 뭐 증오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소통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뭐 이게 합리적이니까 이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다시피 했어요.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다고 해서 대화론에서 주도적으로 자교제 대화론을 쓴 사람은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MIT 나온 그 물리학자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 이제 그 유태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되게 이제 저도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도 가보고 같이 학회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시오니즘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영토 옛날에 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그렇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남도 살리는 이런 교육, 수신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논리로 안 된다. 이거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부터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그 근본 원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측면에서 보면 내 감정이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예술 세계에서 얘기하는 순수 감정으로 돌아가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가면 그런 남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론을 내세운 게 신체미학이다. 네. 근데 신체미학은 아까 얘기하는 삶의 그 미학, 그 대화하고 그 다음에 논리도 있고 뭐 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술 한잔 먹어야 마음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그 술 대신에 이제 요즘에 술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예술적 감정을 순수 감정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윤리학을 상당히 서양식으로 가르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감정적 접근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이런 학문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부 지금 그렇게 되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온다 여기서 동양 철학의 깊은 불교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이 보시 바라미를 통해서 어떤 반야의 세계로 간다 하는 것은 그 결국 그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제 뭐 불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좀 어렵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의 구도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은가. 그게 한국의 지금 역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신천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냥급의 태도를 취했죠 우리가.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도달하죠. 지금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역사 서쪽으로 뒤지다 보면 마녀사냥이 나와요. 이게 중세의 이 흑사병 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마녀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이런 거죠, 역사적 뿌리가. 미국이 중국을 보는 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볼 것도 없죠. 우리가 또 그렇게 바라봐요. 성소수자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서 신천지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처럼 바라봤단 말이에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이 감성, 이 세계의 밭 속에는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역사적 뿌리가 깊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덫에 빠졌다고요. 그죠? 말하기 좋잖아요. 그 성소수자들 지금 언론에서 말은 직접적으로 않지만 분노하고 있고, 신천지교는 그냥 여타 종교 집단에서 그냥 마녀사냥을 했어요, 말은. 그렇죠. 이제 바로 이런 함정이 미국이 일본을,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보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진원지 이거나
장사 책임입니다. 유럽이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또 우리가 우리 바라보는 태도가 비아냥이에요. 우린 잘했는데 어떻게 못하냐.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계량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냉철하게 되돌아보지 못했다. 지금 문자를 봐도 바로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마저도 성소수자를 욕하고 지금 그런 이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폭풍이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기저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 토대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이 토대가 저번 달에 이렇게 장자를 오랜만에 봤는데 첫 장에 그냥 닫았어요. 이 양반의 말씀은 옳다. 우주보다 사람의 마음이 크다. 화두를 그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주의 크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크다라는 이런 화두가 그 수화 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장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태극기에 다 있잖아요. 음양오행이라는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 가열차게 내려온 그 동양 사상이니까 또 우리 이 교수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문제 아주 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박찬일 교수님께서 이제 창조 대화는 밑에서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결국 이제 감정, 균형적 감정을 통해서 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아무리 좋은 이론도 사회화되거나 일반화되거나 또는 그 객관성을 갖춘 그 보편성을 못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냥 그 공중에 있는 이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마지막까지 온 그 방법은 결국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는 막 그 의식과 그 지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몸에 체화시킨다면 아까 오늘 뭐 신체로서의 얘기 나온 것처럼 몸에 체화가 된다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정말 그렇게 좋게끔 인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는 세계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이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술교육 부분은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이고 특히 그런 단편 또 보다도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뭐냐면 고유성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예술들에는 각각의 컬러가 있고 각각의 생각들이 담아내는데 예술권 안에서는 그걸 서로가 상호 인정해주고 재밌게 또 바라보고 또 예술은 하나의 문화로서 놀이를 또 바라보고 그래서 또 예술은 놀이터로서에도 생각하는 좀 굳어있지 않은 경직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이로서의 예술 부분을 가지고 감성교육을 시킨다면은 각자의 고유성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멀티컬처 시대인데 이런 다양한 다문화를 꼽혀낼 수 있는 또 정말 그래서 소통과 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궁극적인 베이스를 이 교육에서 특히 또 예술 교육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방향성을 많이 잃고 있어요. 네. 사실 큰 철학이 나올 때입니다. 네, 경제적인 여러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체기도 있어요. 당장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경제가 있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여러 형태 저는 설득력 있게 깊게 들어가니까 신체 미학 이런 말에 신비로운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 극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좀 근본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해결한 것은 역시 예술 교육이 진정한 감성 교육이 돼야 되고 여태까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술 교육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쳤거든요. 우리 삶과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술을 또는 상업 예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과 떨어진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미학을 되찾을 때가 된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듀이의 그 경험으로서의 예술 또는 슈스터만의 신체 미학,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감성 미학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